다음에는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MLCC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막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나가야 될 신규 사업에 MLCC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기업들을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는 매출이라던가 이런 게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텍이 신규 사업에 대한 흐름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렇죠. 대장 삼성전기보다 아모텍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쭤보실 거예요. 이거는 터틀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이거를 골랐느냐라는 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4월 21일자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휴대폰 리포트를 제가 쫙 봤는데 왜냐 봤더니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의 성장률이 높은 애들을 제가 고른 거예요. 차트 깨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21년 차트를 제가 보는 게 아니니까 저는 차트를 안 보니까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7.8%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호재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던 아니면 물려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이슈도 있고 경제에 대한 기대감 이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와 있는 리포트에 의하면은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요와 공급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모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가 라고 봤더니 세라믹 칩 부품, 여기는 이제 전자기기라던가 전자파 방지용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테나 부분도 있고 BLDC 모터, 차량용에 들어가는 혹은 이제 가정용에 들어가는 모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라던가 태블릿 PC 등의 이제 휴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PCB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테나가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안테나보다는 EMC 부품이 조금 더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세라믹 칩 부품 쪽 부분에서 전자기기 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그리고 전자공시를 봤었을 때 역시나 수주가 지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 대한 환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때 같은 경우에는 감전소자를 비롯해서 세라믹 사업이 굉장히 호황이었고요. 전장 부품에 대한 성장이 업종 PER이 높은 이유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업종 PER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보고 그랬을 때 MLCC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리포트를 보면서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추론했었을 때는 지금 신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제가 예전에 유진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유진테크가 그동안 실적을 못 뽑아냈던 게 제가 분석을 했었을 때 장비에 대한 투자 그리고 QA 부분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하반기 갈수록 이게 뚫리면서 더 높아질 것이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그 이상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종 PER이 그 업종들이 대다수 그런 것 같은데 업종 PER이 그래서 높은 것 같다라고 제가 감히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MLCC 양산 목전까지 전장 부품의 성장이 보이기 때문에 재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주가까지는 흐름이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모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모터가 2021년도 110억의 이제 매출이 상승이 될 것인데 이게 가성비가 좋다. 라는 이유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얘기가 나온 거고요. 차량용 안테나에 대한 매출은 80억 정도 나올 것인데 차량용 안테나가 나오는 이유가 GPS 단품이 매년 150억 원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는 중이고 티어 1의 부품 업체를 통해서 독일 및 미국의 완성차 업체로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80억이 나올 것이다.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MLCC에 대한 부분 이게 2021년도부터는 가시적이다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제가 4월 리포트 할 때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전망을 내놓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량용 ESD, EM 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10억 원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은 양이에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차량에 대한 그 전장화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아모텍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정치를 봤었을 때 MLCC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비어있죠. 그리고 현재는 뭐 적자 확대가 되고 있고 순이익이 뭐 축소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도 3분기까지는 좋았다가 4분기 때는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에 대한 흐름이 만약에 이제 업계에 대해서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흐름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영업이익률 추이를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얘는 올해는 좋구나.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가 이제 3분기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4분기 때도 올라가고. 그래서 만약에 사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사야 될지 고민을 한다 그러면 2분기에서 3분기 가는 사이에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지금 아까 Y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2월에는 컨센서스가 하회가 되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MLCC에 대한 실사가 중단이 되었대요.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공급 논의가 가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이 생산 라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PER을 높이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MLCC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4월 리포트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북미 쪽에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허가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모바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고 있었는데 통신 부품이라던가 전장 부품으로 영역이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사업이 들어갔을 때 이게 또 좀 더 안정적인 매출을 끌고 갔었을 때 저는 기업이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에서. 그런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탄력을 받을 만한 재료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사 매출의 40%를 전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종합 부품 업체로서 재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들려고 하는 MLCC는 어떤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차량용과 통신용 쪽의 IT 제품들의 MLCC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낙폭과대로 본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못 간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가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되면은 못 간 반영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아모텍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의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량 콤보 안테나 공급 실적을 반영하고 있고 전장 사업 부분과 성장이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분기 대비해서는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제품이 조기 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공급 실적이 전분기와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YY는 조금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해서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기존의 예상 대비해서는 감소가 되고 있고 성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2월하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리포트에서 나온 거니까. MLCC 사업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면은 상저하고의 주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못 나와. 왜냐면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는 거는 그대로인데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재미를 못 보지만, 그래서 제가 2분기에서 3분기 가는 사이에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도 나옵니다. MLCC 부분이 하반기부터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MLCC는 승인 완료를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로부터 양산 오더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글로벌 통신 업체들과도 계약을 지금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4월 리포트에서는 1분기 신적은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MLCC 비용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말씀드렸죠. MLCC 비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버는 거는 그대로기 때문에 매출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안 좋.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지금 얘네 차트 깨졌는데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MLCC 비용이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MLCC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MLCC에 대해서 계약이 이뤄졌거나 수주가 나왔거나 그런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상반기 모바일 부진에 대해서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장에 대한 매출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안테나 모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성장은 지금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MLCC 매출은 아직 양상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은 탄력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MLCC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뭐 내용이 안 나왔어요. 이전 추정치라던가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추정치가 나오죠. 1분기 때는 3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신규 추정치와 이전 추정치를 비교를 했는데 뭐 차이는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추정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매도 재개 때 수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물론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은요. 자, 공매도가 뭐예요? 지금까지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돈으로 끌어올렸어. 아니면 뭣도 없는 모멘텀인데 얘네들이 그냥 막 끌어올리고 갔어. 지금 주가의 정당성이 없잖아요. 아모텍을 봐보세요. 아모텍은 3분기부터 들어올 게 보이잖아요. 지금 리포트를 보더라도. 지금 그럼 얘네가 고점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깨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공매도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3분기부터 MLCC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깨진 차트가 정배열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 안 하잖아요.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요걸 보시라고요. 아, 이때 들어가야 되는구나. 제가 근데 전문가 될 생각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모텍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은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1%가 늘어요.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까지 나왔는데 2023년도가 610억 원에서 950억,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125%가 가니까 저는 이거 감히 생각을 해요. MLCC에 대한 호재라던가 이런 게 나올 때쯤 되면은 TV에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때에 맞춰서 아모텍은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잘 얘기한 거 아닌가? 어쨌든 이 아모텍에 대한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적정 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EPS가 지금 현재는, 자, 이거 3분기 때 갈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 매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지금 뭐 차트 깨지든 말든 뭐 지금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매집해도 전 좋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늘리면 안 되고요. 현금 비중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예. 자, 4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EPS가 마이너스 1,700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한 주가 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업종 PR이 아까 황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높아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빌리는 돈이라던가 투자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종 PR이 165.44예요. 다른 거는 막 업종 PR이 20 아니면 많아야 50 막 이러는데 얘는 165라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요거를 곱했을 때 적정 주가는, 그렇죠, 종목은 현금이에요. 지금 현재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4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32,150원인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8만원 정도니까 지금 비싸지만 앞으로의 호재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쟁사들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얘를 MLCC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웰신이라던가 아니면 야게우, 무라타, 다이오덴 다 있어요. 얘네들에 대한 전망치라던가 이런 것도 좋아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야게우도 좋고 무라타도 좋고 다이오덴도 좋아요. 사마콘덴서 아까 물어보셨죠? 사마콘덴서도 내년에 좋아요. 삼성전기가 조금 아쉬워요. 제가 들고 있는 삼성전기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업황은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만 딱 보더라도 제가 왜 아모텍을 들고 왔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껑충 뛰잖아요. 왜? MLCC가 없다가 MLCC가 생겼으니까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모텍이 하반기부터는 탄력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